유동성 함정이란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직접 목도한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는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돈이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고 해 유동성 함정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주체들이 미래의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해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본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계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은 현금을 금고에만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돈을 빌려줬다 떼일 것을 우려한 은행까지 대출을 상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맥 경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 금리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 즉 제로금리인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990년대 제로금리를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린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입니다.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한편 이런 결론으로부터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목표치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2008년과 2009년의 경기 침체기에 연방기금 금리는 거의 0%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죠. 유동성 선호이론에 따르면 확대적인 통화정책은 이자율의 하락과 투자 지출 증가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이미 거의 0%로 하락한 상태라면 통화정책은 아마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마이너스 명목이자율에 돈을 빌려주느니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대적인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죠.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이들은 중앙은행이 이자율 목표 하한인 0%에 이른 후에도 경기를 확대할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죠. 한 가지 방안은 중앙은행이 장차 통화량을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방안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공개시장 조작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산들보다 더 다양한 자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기에 연방준비제도는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자율 목표치 하한인 0%에 도달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0%보다 훨씬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예컨대 4%라면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0%까지 낮춰도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4%로 낮아집니다. 이처럼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통화정책의 이자율 목표치의 하한인 0%에 도달하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고 통화정책 당국은 필요한 경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유동성이 단기 상품에만 주로 몰린 탓입니다. 또 정작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저금리 수혜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틀어쥐고 있으려는 유동성 함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증가한 M2 165조 원 가운데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인 M1 협의 통화의 비중이 80.7%를 차지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100만 원 중 80만 원은 투자나 소비에 쓰이지 않고 현금으로 금고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중장기성 금융상품의 금리 유인이 약화되고 기업 조달 자금이 단기로 운용된 영향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를 0으로 놓고 신용위험 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기업은 0에서 2020년 2분기 13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6으로 대기업보다 2배 더 뛰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시장 쇼크가 발생했던 3월과 비교해 시장금리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저신용 회사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